자, 오늘 룰스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룰스 선생님이 진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는 한 시간에 끝내지만, 진짜 룰스는 진짜 두 시간, 두 차시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롤스 일단 기본적 어느 나라 사람? 미국 사람. 자, 자유와 평등 중에서 뭘 더 강조해? 이제 자유. 자,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았지? 자유가 최우선이다. 근데 그 다음에 평등도 얘기를 했잖아. 그치?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근데 이때 말하는 평등은 결과적 평등이야? 기회적 평등이야? 기회 평등이야. 그치? 기회의 평등이다. 그런데 의미 없는 그런 기회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여야 된다라는 거지. 누구나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 라는 거지.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제. 이런 체제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본다라는 거. 기본적인 롤스의 정의관이 이런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정의로운 분배는 어떻게 해야 돼? 특정한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배의 원칙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면은 그에 따른 분배 원칙도 공정하다. 그래서 분배 원칙에 합의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봤잖아. 그지?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바로 무엇의 공정함?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절차의 공정성. 그지? 분배 원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의배를 쓰고 다 같이 모인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자, 원초적 입장이라고 했지. 자, 원초적 입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뭘 제거하는 거야? 그치? 우연성을 제거하는 거지. 자, 우연성을 제거하는 이런 원초적인 입장은 실제 상황이야, 가상 상황이야. 그렇지. 가상의 상황은 이제 실제 사회에서 우연성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원초적 입장에서 제시한 특이한 조건이 있지. 그치? 다 뭘 쓰고 있다? 그렇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뭘 몰라? 이때 말하는 무지는 뭐야? 자신의 특성한 자연적 우연성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 그런 공정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이 뭐죠? 그죠? 무죄의 비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처한 개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치?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만을 추구한다. 합리적인 이기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을 타인을 해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때 말하는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상호 무관심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 관심 있고 서로에게는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이 무지의 배를 썼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한다? 그렇지.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회피한다. 그렇지. 위험을 회피를 하는 그런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장일치로 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특히 누구에게 더 유리한, 그렇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유리한 그런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라는 거지. 의도했어, 의도하지 않았어. 그렇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 도와주려고 이런 분배 원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분배 원칙 자세한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원초적 입장이라는 이 무지의 배를 쓴 이런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한 분배 원칙은 정의롭겠죠. 그래서 롤스는 이 분배 원칙을 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원칙에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원칙이 중요할까 2원칙이 중요할까? 그렇지. 몇 가지의 분배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롤스 같은 경우에는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원칙이 있다. 원칙들 간의 서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1원칙이 중요할까 2원칙이 중요할까?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1원칙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2-1원칙이 있고 2-2원칙이 있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 이때는 조금 달라요. 2-1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2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는 조금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이 원칙이 뭐냐면,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평등의 원칙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그렇지. 누구나 똑같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그치, 자유가 최고다, 자유가 우선이다 라고 보는, 자유를 우선으로 여겨야 되고, 누구나 이런 자유는 똑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롤스는 이때 말하는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되는 자유는, 그지, 기본적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권 혹은 기본적 자유 혹은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누구나 누려야 될 자유를 기본적인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거든. 뭐 특히 뭐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유, 그냥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누구나 다 누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인 자유인데,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 이걸 사유재산권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걸 또 사적 소유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최우선의 가치라는 거야. 이 말인즉슨 양심, 언론, 정치, 신체,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른 가치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양심, 언론 혹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돕기 위해서 양심, 언론, 정치, 신체, 사유재산권 침해받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저 선생님, 그 롤스는 그때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 롤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지, 미국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자유주의자야. 자유주의자인데 조금 더 세상이 평등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유주의자인 거야. 무엇보다도 자유를 가장 강조한 사람인 거지. 그 다음에 평등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돼.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제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치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단 언제만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기본적 자유를 아주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제한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여러분들 이거 잘 납득할 수 있잖아. 그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뭐야?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그지? 생명을 위한,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기 싫어도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신체라는 그런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그치? 생명이라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더 큰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한받는 상황이라는 거지. 아무튼지 간에 원칙적으로는 제한 불가지만 예외적으로 더 큰 자유를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는 점, 요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 두세요. 자, 아무튼지 간에 자유가 제일 중요해, 알았지? 자유가 1원칙이니까 2원칙에 우선하고, 2원칙은 어떨 때 적용하냐면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이 될 수 있는데, 단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지 불평등 가능하다라는 거지.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지, 정의로운 불평등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단 언제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킨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차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자, 일단은 이 2-1은 차등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 그렇지, 기회균등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 무엇이 더 중요해? 그렇지, 차등보다는 기회균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냐면 차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즉 차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기회균등의 원칙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 뭐야? 그렇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원칙이야. 차등의 원칙이니까 차등을 허용할 수 있어. 근데 언제? 그렇지,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차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차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 그렇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원칙이야. 다시,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가 뭐지? 5글자로, 맞아, 최소수혜자지. 최소수혜자, 사회적 약자를 최소수혜자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어떻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라는 거지. 최대 이익이 된다면 뭐가 가능해? 그렇지, 차등이 뭐야? 평등한 거야, 불평등한 거야? 불평등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래,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된다. 그게 차등의 원칙인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라는 건 최소 수혜자에게만 이익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돼야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 불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 특히 누구한테? 그렇지, 특히 최소수혜자한테는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자, 여러분들 최소수혜자에게만 이익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차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 특히 누구한테? 그렇지, 특히 최소수혜자한테는 에게는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에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자, X축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이고 Y축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야.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기업 활동이라고 해보자. 기업. 최대 수혜자는 누구죠? 자, CEO. 자, CEO. 자, CEO가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면 최소 수혜자,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지. 둘은 불평등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이익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지점이 뭐냐면 A 지점은 CEO는 1,000만 원 임금을 받는데 일반 직원은 100만 원 임금을 받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B 경우는 뭐냐면 최대 수혜자는 이익이 더 늘었어. 1,500인데 근데 그에 반면에 직원은 50만으로 줄었어. 그러면 언제가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기업의 분배 원칙일까? 기업의 정의로운 분배 원칙은 A일까 B일까? 그렇지, B가 아니라 A지. 왜냐면 여기 잘 봐. 자,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지, 최대 수혜자는 1,000만 원을 버는데 A 시점에서는 그지, 최소 수혜자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지?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B 상황은 어떤 지점이냐면 비임금 정책으로 한다면 B처럼 분배를 한다면 어때? 그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그지? A 지점일 때보다 낮아지지.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만 유리한 거야? 그치? CEO한테만 유리한 거지. 그지? CEO는 1,500만 원으로 그렇지, 임금의 수준이 더 올라가지만 어때? 최소 수혜자한테는 그렇지, 아까 전에 A 지점보다
불리한 상황이잖아. 이건 어때? 차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B는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차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지. 이런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지? 불평등이 허용이 되려면 물론 CEO가 더 많이 벌어갈 수 있어. 1,000만 원이나.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만. 그렇지. 그러한 분배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지점. 그러면 요때의 시점은 최소 수혜자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야? 아니면 같이 이익인 거야? 그렇지. 같이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보는, 특히 최소 수혜자한테는 최대 이익이 되는 그런 분배 원칙을 합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이런 식으로 임금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차등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죠. A 지점이 뭐야? 그렇지.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이 되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는 선지도 있었는데, A 정책, A 분배 원칙으로 분배를 했을 때는 잘 사는 사람, 중간 사람, 중산층, 그다음에 최소 수혜자는 A 정책 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런데 B 정책을 했을 때는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소득 격차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 수혜자가 이만큼을 벌 수 있는, 이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지. A 정책, B 정책 중에서 차등의 원칙에 입각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정의로운 사회일까? 그렇지.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특히 그렇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그런 원칙이 정의로운 원칙이고, 이렇게 불평등하다면,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하다면 그런 불평등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퀴즈. 자, 사회적 약자,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혹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기본적 자유에 사유재산권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개인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2-2 원칙은 누구에게나 그저 높은 성공할 기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실질적인 기회 즉 뭐야? 그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즉 성공이 뭐야? 그 높은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똑같이, 그지? 똑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높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기회는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된다. 똑같이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지. 그치?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균등의 원칙이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기회를 누구나 균등하게 보장을 한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실질적인 그런 기회를 부여받아서 누구는 스카이를 가고 누구는 스카이를 가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했지만 이런 불평등은 정의로운 불평등이야. 부정의한 불평등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은 정의로운 불평등이라는 거지. 그죠? 자, 롤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롤스 분배적 정의, 정의로운 분배란 어떤 모습일까? 롤스 입장에서 일단 원초적 입장, 즉 무지배를 써서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합의를 한 분배 원칙은 정의롭다. 그래서 분배 원칙, 롤스의 분배적 원칙을 뭐라고 하죠? 그래서 정의 원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정의 원칙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1원칙은 2원칙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1원칙이 더 중요하다. 자,
2-2 원칙은 뭐죠? 2-1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고 2-2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자, 사회적 약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라고 한다는 게 2-1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유의 원칙 훼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침해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왜? 그죠? 롤스는 어느 나라 사람? 이제 미국 사람. 미국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다?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와 평등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해? 그렇지. 자유를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어. 자유 때문에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는데 다른 평등이나 사회적 약자 때문에 자유를 침해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 원칙, 차등의 원칙 중요해? 기회균등의 원칙이 중요해? 그렇지. 2-2 원칙이 더 중요해.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정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뭐에다가 써먹을까? 여러분들. 이제 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사회를 만들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구조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 사회 구조가 정의로워야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사회 구조에 바로 첫 번째로 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의 원칙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그다음 혹은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사회구조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회구조의 정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의 원칙에 합의했죠? 자, 그러면 정의 원칙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정의 원칙을 어디에서 뭐 하는데 적용을 해야 될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회의 사회 구조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다? 사회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정의의 1차적인 주제는 바로 사회 구조에 있다라고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사회 구조가 정의로워야지 그런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해야 될 분배라든지 뭐 의무라든지 뭐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일단은 사회 구조가 정의롭고 질서 정연해져야 된다라고 롤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롤스 2차 시정도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내용 해왔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계속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롤스와 관련돼 가지고 학습지 풀이 같이 하면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조금 반복해서 조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